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이상한 패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진 순간 왕조가 마지막 숨을 내쉰 날 수백 년을 이어온 체제가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장면들이 유난히 이달에 몰려있다는 거죠. 1991년 12월 소련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밤은 유럽 전체의 판도를 다시 그렸고요. 식민지 반환 협상, 정권 교체, 거대 기업과 왕조의 붕괴까지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12월이라는 시간을 반복해왔습니다. 왜일까요? 몰락은 언제나 거대한 폭발과 함께 온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역사는 가장 조용한 달, 가장 느린 이 계절의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 역사의 마지막 방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일부 연말에는 사람도 제국도 흔들린다. 연말이 되면 뭔가 묘하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마음 한편에선 올해는 뭘 했나 싶은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미친 듯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 그래서인지 12월의 거리는 항상 바쁘고 사람들 표정엔 작은 그늘이 더 깊게 내려앉아 있죠. 이 시기에 누군가는 이별하고 누군가는 퇴사를 결심하고 오래 미뤄왔던 관계를 정리합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이번 해는 여기까지라는 목소리가 조용히 선을 긋는 것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감정이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 제국들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 놀랍도록 비슷한 연말의 흔들림을 겪었거든요. 왜냐고요? 국가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세금 결산, 정치 협상, 군사비와 보급 문제. 1년 동안 쌓여온 갈등들이 바로 22월에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연말 예산안과 내년 계획을 두고 밤새 회의를 반복했고 지친 관료들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못한 채 서명과 보고서 사이에서 흔들렸죠. 사람이 피곤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관계가 균열되기 시작하듯 제국도 똑같았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가장 약해지는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한 해의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제국의 역사에서도 12월은 가벼운 정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을 내리는 달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흔들리는 12월의 공기를 역사 속 제국들과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2부 12월 제국이 무너지는 달. 역사 기록을 뒤적여보면 12월은 그냥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끝났다고 표현될 만한 순간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주 등장하거든요. 1991년 12월 25일 세계 지도의 색을 바꿔놓았던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그 거대한 연방을 묶고 있던 실이 겨울 공기 속에서 조용히 풀려나가듯 끊어진 날이었죠. 그 전날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다음 날 역사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의 해체나 체제 붕괴는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회계와 세금의 구조. 농경사회든 산업사회든 국가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걷고 예산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합니다. 결산이 되는 시점이 바로 12월이었죠. 문제는 이때 비로소 적자의 진짜 크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여러 왕조와 정부를 흔들어 놓았어요. 두 번째, 겨울 전쟁과 보급 문제. 전쟁은 봄과 여름에 시작되지만 실패는 겨울에 드러납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사기가 떨어지고 병사들이 혹한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순간이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흔들었죠.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겨울 앞에서 패했고 그 패배는 제국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정치 일정의 특성. 세계 곳곳의 의회와 정부는 연말에 마지막 회의를 열어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때이기도 해요. 연말 협상이 결렬되거나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거나
정파 간 갈등이 폭발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지쳐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1년 동안 쌓여온 갈등과 피로, 불만이 12월에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집단적인 변화의 요구가 생겼어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정치인은 퇴진을 고민했고, 지도자들은 마지막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한 곳에서 만날 때 12월은 단순한 달이 아니라 체제가 가장 약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균열들이 겹쳐진 결과였어요. 3부. 균열은 확산되고 제국은 기운다. 제국의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 내내 조금씩 쌓여온 피로와 갈등이 12월이라는 시기를 만나면서 서로 연결되고 커지고 결국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어요. 소련의 마지막 겨울을 기록한 문서들을 보면 그 내부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잘 드러납니다. 각 공화국은 이미 독립을 선언했고 중앙정부는 경제를 지탱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끝없는 회의만 반복했어요. 지도자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들만 쌓여갔죠. 근데 이런 풍경, 소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 많은 제국들은 12월을 앞두고 재정 결산 실패, 정치파 내부 충돌, 보급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불신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났거든요. 12월의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거리에선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식민지와 지방에서는 독립 혹은 자치 요구가 거세졌고 군대 내부에서는 고위 장군들이 이탈하거나 보급 문제로 병사들의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은 폭발처럼 보이지만 그 직전에는 늘 느린 침묵이 이어진다. 그 침묵은 12월의 회의실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대영 제국의 마지막 식민지 반환 협상도 대부분 겨울에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힘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계산, 서로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는 책상 위의 긴 침묵. 그 모든 과정이 12월이라는 좁은 방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지도자들은 그 방에서 이대로 버틸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라는 가장 무거운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결정 하나가 수백 년의 역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균열은 확산되고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국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어둠은 단지 계절의 어둠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문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대였어요. 그리고 이 조용한 파동이 곧 제국의 마지막 반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4부. 제국을 끝낸 건 칼이 아니었다. 우리는 흔히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를 거대한 전쟁, 치명적인 사건, 혹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록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보여요. 제국을 끝장낸 건 거대한 충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 해체 직전의 지도자 회의록을 보면 그 반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 연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공화국의 이탈을 막기엔 남은 자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군부조차 내부 결속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문제는 그 누구도 끝내려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조용히 지쳐 있었고 그 지침이 서명과 합의라는 형태로 세상에 드러났을 뿐이었어요. 대영 제국 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력이나 자원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희미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전쟁 후의 피로, 경제적 부담,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국민과 정치 지도자 모두에게 너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국의 몰락은 패배의 결과가 아니라 더 이상 유지할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의 합의였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장면이 아니라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 특히 12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드러나는 그 조용한 포기감. 그 감정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지도자들의 일기를 보면 그 겨울,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 긴 회의도 논쟁도 마지막 설득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어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자리에서 싸움이 아닌 침묵이 흐르는 순간. 그 침묵 속에서 제국은 이미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반전입니다. 제국을 무너뜨린 건 칼도 포성도 외부의 대적도 아니었어요. 그 나라를 지탱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마지막 촛불을 불어 끈 바로 그 순간. 몰락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5부. 몰락 이후 새로운 세계가 열리다. 제국의 몰락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지도자들이 남긴 문서와 시민들의 기록을 보면 세상이 뒤집힌 듯 했다는 문장 뒤에는 그러나 다음 날도 해는 떴다라는 기록이 이어져 있어요.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된 다음 날.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으며 거리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단지 모든 국경 표지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근데 그 작은 변화가 곧 15개의 독립국가가 각자의 길을 걷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몰락은 끝이 아니라 정착의 시작이었어요. 동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문화, 언어, 정체성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국가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새로운 국기가 그 위에 펄럭이기 시작했죠. 한편 경제 구조는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중앙 통제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분명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태어났어요. 몰락의 뒤편에서 사람들은 무너진 질서 위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세웠습니다. 대영제국 해체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영국은 더 이상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아니었지만 식민지 대신 연방을 선택했고 과거를 붙잡기보다는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연방 카먼웰스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죠. 제국은 사라졌지만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몰락은 단절이 아니라 변형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은 제국의 정착 과정을 두고 긴 겨울 끝에 새싹에 비유하곤 합니다. 겨울은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생명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언어를 익히고 집을 짓고 자신의 하루를 다시 만들어 나갔습니다. 몰락의 현장은 종종 처참하게 보이지만 그 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질서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소련 이후의 러시아와 동유럽, 영국 이후의 전 식민지 국가들, 그리고 역사 속 여러 왕조들은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마지막 회의실을 상상해 봅니다. 지도자들이 떠난 뒤 그 방에는 겨울 공기와 종이 냄새만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문 밖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세계가 사라지면 또 다른 세계가 그 자리에서 자라났어요.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용하고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6부. 우리의 12월, 우리의 끝. 역사 속 제국의 몰락을 바라보면 우리는 종종 그걸 큰 사건으로만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록 속에서는 조금 다른 진실이 드러나요. 나라가 흔들리는 순간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은 곧 제국의 몰락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숨고르기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12월이라는 시기가 유독 많은 끝을 품고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쌓아온 피로 버티느라 애써 감춰온 균열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 시기엔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묘하게 정리하고 싶어지고 그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꺼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요. 놀랍게도 이 감정은 역사 속 제국들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힘도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즉 몰락이라는 단어는 끝났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대한 변화의 의지였어요. 우리가 겪는 작은 끝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변화, 관계의 단절,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이제는 다른 날을 살아갈 때라는 조용한 신호에 가까워요. 역사에서든 우리의 삶에서든 12월은 끝과 시작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계절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계절을 향한 움직임이 이미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난 시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밤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국이 무너진 어느 겨울밤의 기록들을 천천히 함께 걸어왔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끝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겪는 작은 끝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여러분의 12월은 어떤 모습인가요? 올해를 보내며 정리하고 싶은 일, 붙잡고 싶은 순간, 조용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시기가 유난히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역사 속 모든 제국도 이 계절 앞에서 한 번쯤은 멈춰 섰으니까요. 그 멈춤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졌듯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여러분만의 12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오늘 밤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